일부 마을의 청년 준호. 산과 강이 빽빽이 감싸안은 외진 마을, 외지인이 좀처럼 드나들지 않는 곳. 밤이면 늑대 소리도 아닌 뭔가 더 이상한 소리가 숲에서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그것을 귀신 소리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죽은 자의 웃음소리라 했다. 이 마을엔 준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평범하디 평범한 얼굴과 조용한 성격. 그런 그에게 딱 하나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매일 아침 손톱을 깎고 아무데나 휙 던져버리는 것.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당 한켠, 우물가, 장독대 뒤, 심지어 산길 입구에까지 하얗고 부서진 손톱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 손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초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부터였다. 그날 새벽, 준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사각사각사각. 무언가가 땅을 파는 듯한, 혹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끔찍한 마찰음. 창문 밖을 내다본 준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텅 빈 마당 한복판에 그가 어제 버렸던 손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 이상한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쥐는 이상했다. 일반 쥐보다 훨씬 커다란 눈을 가졌고, 그 눈은 꼭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 쥐는 낮에는 모습을 감췄지만 밤이면 사람의 발소리처럼 천천히 기어다녔다. 쥐가 다녀간 집에선 작은 물건들이 사라졌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계속됐다. 특히 준호는 점점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다. 그의 꿈속엔 매일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그 어두운 방 안, 어디선가 누군가가 손톱을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다. 그 끔찍한 소리, 질겅질겅 바삭바삭. 그리고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너의 일부였지? 그러니 이제 나도 너가 될 수 있겠지? 준호는 땀에 흠뻑 젖어 눈을 떴다. 창밖에서는 쥐처럼 생겼지만 분명 사람처럼 웃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도 그의 손톱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2부 변신쥐의 의식. 그날 밤 달은 피처럼 붉었고 마을 저편 개울가엔 짐승의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퍼졌다. 준호는 모처럼 늦잠을 잤고 그가 깎은 손톱 조각들은 마당 어귀, 낙엽 밑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쥐는 그곳에 있었다. 평소보다 더 컸다. 털은 윤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표정, 호기심과 탐욕, 그리고 확신이 엉켜있는 표정이었다. 쥐는 고개를 숙이고 하얗게 말라붙은 손톱 조각을 하나하나 혀로 핥았다. 그리곤 사각 소리를 내며 깨물었다. 첫 조각은 거칠었고 둘째 조각은 차가웠다. 셋째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뒤집혔다. 쥐의 몸에서 이상한 진동이 울렸다. 피부 아래 근육이 꿈틀댔고 뼈가 안에서부터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싹싹. 마치 누군가 바람 속에 비명을 섞어보낸 것처럼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묘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쥐의 얼굴이 벌어졌다. 코와 입이 뒤틀렸고 뺨 아래에서 인간의 턱이 솟아올랐다. 사람의 눈, 사람의 손,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 하하, 드디어. 쥐는 아니, 이제 인간의 형체를 가진 그것은 거울처럼 빛나는 연못 표면을 들여다보았다. 잘생겼군.
그래, 이제 나는 준호야. 쥐었던 존재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나체의 몸을 이끌고 천천히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다. 그는 이미 준호의 기억, 습관, 표정까지 흡수한 상태였다. 그 새벽 마을 외곽의 노파는 문득 창밖을 보다가 벌거벗은 준호가 조용히 웃으며 논두렁 위를 걷는 장면을 보게 된다. 준호니?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았고 그날 밤 다시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준호는 눈을 떴고 어김없이 손톱을 깎았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자신이 깎은 손톱이 이미 깎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논밭 저편에서 자기 자신이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뭐지?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3부 진짜와 가짜 혼돈의 시작. 진짜 준호는 자신이 어떤 공포에 갇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 공포는 머지않아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사람들은 일상에 빠져 있었다. 준호도 매일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몸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마을의 공기, 사람들의 목소리 모두가 그에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마을 광장에서 만난 준호는 이상했다. 그가 보던 사람은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준호씨.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 자신과 똑같은 표정.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너 뭐야? 준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호죠. 똑같은 아니, 저는 준호예요. 그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진짜 준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공기처럼 투명해져 가는 느낌이었다. 너 나랑 똑같은데 왜 나까지? 그곳에 있었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워졌다. 하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였어요. 이제 서로를 알게 될 때가 왔네요. 그 준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내겐 이제 너의 자리를 가져갈 수 있어? 누가 더 준호를 잘할 수 있는지 보자고. 그 순간 진짜 준호는 갑자기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빠졌다. 그가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그를 인식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준호라고 부른 그 가짜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준호의 목소리, 그의 얼굴, 모든 것이 똑같지만 느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공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점점 준호라는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짜 준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진짜 준호는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는 준호가 자기도 모르게 느낀 공포에 휩싸여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라졌다. 마치 준호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때 광장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그를 보았다. 준호야, 넌 왜 그토록 나를 피하니? 어머니의 얼굴은 슬프게 일그러졌다.
진짜 준호는 잠시 멈추며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깐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의 눈 속에서 자신을 봤지만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짜 준호가 어머니 옆에서 나타났다. 그는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다가와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가짜 준호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속임수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진짜 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러나 그는 가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부 진실의 시험 마주한 대면. 그날 마을의 대회의장 앞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다. 진짜 준호는 어디에 갔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회관 안에서는 백발의 노인 도연이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지혜는 누구나 존경할 만큼 깊었다. 그의 눈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신경을 곤두세울 만큼 차분했다. 준호,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내기 위해선 단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진짜 준호는 심장이 뛰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존재가 허상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을까? 준호,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무엇이었느냐? 이 질문이 마치 죽음의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진짜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들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거라. 내가 흘릴 피는 곧 남의 아픔이기도 하단다. 그 말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울컥하면서도 부드럽게 떨렸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에 맺혔지만 그는 그의 의지를 다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들은 가짜 준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이제 진짜 준호가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도연은 한 번 더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마치 굳은 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준호구나. 그의 말은 마치 확정된 판결처럼 강력하게 내렸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자는 여기 진짜 준호뿐이다. 가짜 준호는 그는 저주받은 존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순간 가짜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변해갔다. 그의 눈이 붉게 변하고 혀 끝에서 빠르게 튀어나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가며 부르짖었다. 너희가 나를 몰라보았던 게 제일 큰 실수였다. 준호는 나다. 나야말로 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야 할 존재. 그의 몸이 흔들리며 점점 왜곡되었고 결국 마치 미쳐가는 듯한 짙은 어둠 속으로 흡수되듯 사라졌다. 하지만 그 모습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 번 다시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오부 사라진 그림자, 결말의 여운. 그날 이후 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의 손톱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만
그는 예전처럼 아무 데나 던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 작은 물건을 던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는 작은 유리병에 자른 손톱을 조심스럽게 담아두었다. 그 유리병 속의 손톱들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준호는 그 그림자 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기, 네가 진짜 준호가 맞다면 나는 여전히 너의 그림자다. 준호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그림자의 몸을 맡겼다. 그가 느낀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나의 성장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그 어떤 존재에게도 잡히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가 없으면 저에겐 공포입니다.